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89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이 등의 의무는 납세 의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단어로서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납세 의무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 취득세 과세 대상 하면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13가지 물건이 있죠. 부동산 등. 이 부동산의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자.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 취득한 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취득의 형태,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만큼 세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먼저 사실상 취득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자. 자의 의미는 이 사실상 취득의 의미는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등기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요하는데 등기 등록을 이행할 경우에 취득으로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경우. 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 매수자, 양수자 등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무자를 사실상 취득에 따른 사실상 취득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핵심은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는 당연하지만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 사실상 취득에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자, 여기서 취득세 과세 물건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있어서 취득에 있어서 원시 취득. 자, 없던 걸 만들어 취는 거. 자, 있던 걸 이어받은 매매 등에 의한 승계 취득이 있는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에서는 조세 정책상 취득으로 의무가 없고 차량 등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인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 부동산 쪽은 아니지만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의무가 있는데 조세 정책상 차량에 만약에 조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몇 개 차량 제조사가 있죠. 자, 그래서 완성차를 조립을 하면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차량 제조회사에 있어서 완성차를 조립했다는 원시 취득세를 부여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생산 공정 라인에 마지막 조립 라인에 있는 생산 근로자가 생산으로서니까 우리가 근로자로서 이렇게 회사의 녹봉을 받는데 이에 따라서 마지막 조립을 통해서 원시 취득, 기업의 취득세 의무를 부여한다면 손 떨려고 조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손 떨지 마라. 이런 기업의 좀 제조회사의 차량 등에 대한 조립에 있어서 원시 취득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조세 정책상 부과하지 않고 승계 취득 교환에서만 취득세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부동산.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 신축 등의 원시든
매매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취득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에 대한 승계 안에서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가액을 증가시킨 자가 있습니다. 가액을 증가시킨 자. 자, 시킨 자가 의무가 있는데 크게 두 틀로서 토지, 차량 등도 있지만 차량 등의 종류 변경, 특히 토지에 있어서 지목 변경에 의하여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의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액을 증가시킨 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액을 증가시킨 자. 그런데 공간법에 의한 우리가 지목에 대가 있습니다. 공간법에 대한 대에 있어서 이 토지에 우리가 관계법인 여기서 국토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준공된 토지로서 그 토지의 짐과 정원 시설을 짐과 설치한다거나 또는 그 토지에 있어서 시설물 부지로서 준공된 토지에서 지목이 대지인데 정원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목 자체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공간법엔 대가 준공의 짐과 준공된 토지로서 정원 등의 짐과 시설로서 실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더라. 이 증가한 경우로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는데 지목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액이 증가하는 취득으로 봐서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 규정은 2016년도 신설 규정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목이 증가 우리가 대지 중에 건축 우리가 관계 법령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토법 등에 따른 정원의 증가 부대 시설 토지로서 실제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함으로 가액이 증가할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는 거. 다음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있습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여기 핵심도 역시 주체구조부 취득자인데 주체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포를 구조부라고 하는데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의미는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효용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가설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누가 가설했냐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효용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가설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한 시설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는데 단순한 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 그래서 3, 4층의 이런 건축물에 구조부 취득자가 갑돌인데 이 건축물의 아래층 1층이 알파벳 B입니다. B는 뱅크 은행이죠. 은행이 고객 편의를 위해서 금고 등의 짐과 금고 등의 효용가치를 벽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이 금고를 가설을 은행이 했지만 벽을 취득한 자는 갑이 되기 때문에 가설한 자는 은행이라 할지라도 벽을 취득한 구조부 취득자가 벽하고 금고를 벽하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지 뱅크가 아니다. 그래서 1층의 뱅크가 금고 등을 사설할 경우에도 갑이 벽을 취득자니까 원래 벽 구조부를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케이스를 따지는 겁니다. 당연히 만약에 은행이 의무가 있다면 이런 걸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효용가치 있는 부대세를 가산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투게더는 벽하고 시설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를 구조부 취득자의 의무. 다음은 이제 과점 주주된 자가 있습니다. 과점 주주된 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는데 특히 이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바탕을 깔 때 간주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죠. 바탕이. 그럴 경우에 이 과점주주, 과점 자니까 과점주주를 따질 때는 모든 법이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주주 1인과 유한책임사원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의 합이 100분의 50 초과한 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점주주된 자는 과점주 해당이 됐을 때는 간주의 의미는 뭐냐? 취득세, 과세상 물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아 취득세 의무가 있게 된 겁니다. 주식 자체는 대상이 아니죠.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주주 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과점주주된 자에게 취득세 의무가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 회사 설립, 회사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될 수 있고 회사 설립 이후에 과점될 수가 있는데, 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 해당한 때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게 되죠. 꼭 기억. 그래서 이 시자는 떼시자인데 떼시자라든가 볼시자라든가 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규정이 나오면 눈 크게 뜨고 보고 설립 시 과점에 해당하는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설립 후에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는 증자 등이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또는 증자 등으로 이렇게 취득함으로 과점주주 해당이 될 때는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기 전에 이런 과점주주란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주주 상호 간의 연대 납세 의무도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도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연대 납세 의무는 한 2년 전에 역시 또 개정 내용으로서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제2차 납세 의무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 설립 후에 증자 등으로 과점세 의무가 있는데, 뭐 하나 구분하냐면 이 설립 후의 의무에서 좀 구분이 필요하는데, 그 구분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있고, 이미 과점주주된 경우가 있고, 아니 된 자가 다시 재차 과점주주된 경우가 있더라. 그 말에서 과점주주란 의무를 구분할 때 최초, 이미, 최초인지 이미인지 재차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는데, 교재 패턴은 3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의 의미가 되죠. 그럴 때 최초로 과점주주 해당이 될 때 핵심은 포인트는 모두 취득한 것으로 온다. 모두 취득한 것으로. 그런데 임의라든가 재차로
과점 해당이 될 때는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게 되는데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대해서는 모두 취득한 것으로 임이나 제차는 증가분에서 취득으로 보게 되는데 자, 그 의미로서 보세요. 최초는 지분 변화니까 40% 주주는 과점이 아니죠. 40%의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20% 지분과 주식을 취득함으로 60% 주주가 됐죠. 그랬을 때, 자, 처음으로 50%를 넘겼죠. 처음으로 50%를 넘겼을 때는, 자, 의무가 있는 비율 하면은, 자, 60%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의무비율이 60%가 의무비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최초의 모두 의미는 20% 취득으로 60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최초로 과점주에 해당이 될 때는 모두 60% 모두 의무비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의미는 60% 주주가 욕심이 생겨서 10%를 늘려서 70을 만들었다. 70을. 자, 이럴 경우에는 요 증가분의 10%가 의무 비율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차는 자, 아닌 다시 된 거죠. 이 제차임에도 증가분의 의무는 구분할게. 예를 들어서 60% 주주는 과점주주죠. 자, 과점주주가 자, 마이너스 20을 처분해서 40이 됐죠. 아니 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플러스 30을 해서 70%를 만들었죠. 자, 이럴 경우에 증가분의 의미가 되는데 그 증가분의 의미는 자, 과점주주가 30으로 환원했을 때 과점 아니 된 자 이전 지분보다 증가분에서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서 70을 만들었지만 아니 된 자 이전 지분이 60이었으니까 60에서 70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10%가 늘었죠. 10%가 의무 비율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 최초가 됐든 임이든 재차를 하면서 특히 보세요. 자, 10%를 늘려서 70을 만들었을 때 40에서 70을 만들었을 때 이 과점주를 따져가는데 이 60을 보는 의미에서는 70이 됐다 할지라도 자, 이 과점이 된 날 이전에 자, 임의하고 채차에 대해서는 뭘 따지냐면 최고 비율.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을 따져서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는 의무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60서 70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 3년 전에 만약에 75%가 있었다. 그러면 75에서 70은 늘어난 게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 60서 40에서 70이 됐는데 그 60 이전에 만약에 75가 있었다. 그러면 최고 비율보다는 70이 늘어난 게 없죠. 이때는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최고 비율의 소급에서 자, 연수를 따졌는데 자, 이 최고 비율을 따질 때 5년 연수 소급에서 5년을 따졌는데 2016년 개정에서 5년을 구분한다. 그 말은 좀 더 강화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년 내 소급을 따졌는데 이제는 연수가 없었으니까 7년, 8년 전에 지금과 최고 비율에서 그만큼 강화적인 의미에서 또 역으로 말하면 좀 더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최고 비율을 따져갈 때 5년 연수가 이제는 가미되지 않는다는 거 개정 수치도 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하는 점에서 확인 문제 한번 4번 봐보세요. 4번 보면은 자, 2016년도 자 9월 달에 자, 주식을 취득으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 과표 산정을 할 때 간주 취득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자, 역시 과세표준 공부할 때 역시
지분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 그 지분 변화를 봤을 때 확인 문제 4번에 보면, 자, 먼저 기업 설립 시, 설립을 할 때 10,000주를 발행을 했는데 5,000주를 보였죠. 그러면은, 자, 2012년, 자, 1월 1일에, 자, 우리가 지분율을 보면은 10,000주에 대한 5,000주죠. 그래서 지분율이 50%죠. 그럼 자, 회사 설립 시죠. 자, 일단 설립 시에는 과점주가 된 때도 의무가 없지만 과점주주가 아니죠. 자, 그런데 물음이 12월 묻는 게 아니라 16년 9월 달 걸 물어봤죠. 2014년 4월 20일. 4월 20일에 자, 주식을 취득했는데 10,000주에 대해서 6,000주를 가졌어요. 그럼 몇 주냐면 1,000주를 더 취득했죠. 그래서 지분율이 60%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60%가 됐으니까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됐죠. 이때 의무 비율은 증가 비율인 10%가 의무가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취득이 되니까 60%가 의무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의무 비율. 자, 비율이 60%가 되겠다. 근데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2015년 7월 18일 날 3,000주를 보였다. 그 말은, 자, 이제, 자, 몇 주는 3,000주를 처분했다. 그래서, 자, 30% 주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 아니 된 자가 됐죠. 과점주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자, 2016년, 자, 9월 15일 날 다시 7,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분율이 70%가 됐죠. 70%. 그러면서요, 과점 아니 된 자가 다시 과점이 됐죠. 뭐 다시 과점이 됐으니까 재차가 된다 그 말. 뭐 재차가 되면은 자, 지분 의무 비율은 자, 비록 40% 늘었지만 아니 된 자 이전 지분이 60%죠. 60%에서 70% 의미가 되니까 의무 비율은 10%가 의무 비율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0%가 되겠다. 왜 40%가 아닙니까? 왜, 자, 50을 넘어간 20% 아닙니까? 19%가 아닙니까? 그래서 재차는 아니 된 자 이전 지분보다 증가를 해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비율은 1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뭐 내용도 많지만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자의 의무가 있는데 이 수입하는 자는 단순하게 자, AL이 있습니다. AL. 자, 그리고 물결. 그리고 자, KP가 있습니다. 그래서 AL은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 KP는 코리아 푸산, 그리고 당연히 패시픽 에이션이 있겠죠. 태평양. 그래서 AL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는 애국인소의 과세 물건, 애국인소의 과세 물건도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에 하나는 겁니다. 부동산을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입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LA하고 집니까? 그다음에 부산을 넣은 거죠. 코리아, 부산.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오니까 그러면 차량들, 애국인소 차량 등에 대해서 자,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여 수입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 이럴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자, 대여 이용자가 아니다. 자, 수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 수입하는 자가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무. 그래서 KP가 의무가 돼서 문장을 흐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량 등에 대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사용하거나
자, 국내 이용자에게 그러니까 대여하게요, 임차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인. 자, 상속인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는 상속인 받은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 물건에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각자죠. 각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도 연대하여 납부할 연대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준용을 하죠. 다음에 조합원이 있습니다. 자, 조합원이 있는데 이 조합원은 자, 우리말의 주의로서 이 원이 포인트인데 자, 주택조합이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주택조합이 자,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비록 취득의 의미는 조합이 이루어졌지만 조합원용 해당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 대여업자는 관심사가 아니니까 봐주시고, 그 말은 여신전문 금융법에 대한 차량 등을 지금까 대여할 경우는 자, 우리가 시설 대여업자 등이 취득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제 신경을 쓸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럼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가 있겠다. 그럼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 뭘 생각을 하냐면 저는 자, 배우자로부터 직계존비속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로 취득으로 보니까 증여는 무상의 의미가 되겠죠. 무상.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 증여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다. 그 말. 유상.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자, 네 경우에 대한 취득이 있는데 자, 첫째는 지금 공매. 공매 방법에서 취득은 공매 방법에 의해서, 두 번째는 파산선고에서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에서 취득한 경우, 자, 세 번째는 배우자 교환에서 취득할 경우, 자, 네 번째는 자,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로서 증명할 경우에 대해서 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상. 자, 이랬을 때 이 객관적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도 좀 더 2016년도 개정에서 그 입증 사실에 대한 좀 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증명에 대해서 자, 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 증명을 따지면서도 대표가 첫 번째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등의 증명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소득이 증명된다거나 소유자산의 처분 또는 담보 금액으로 해당한 부동산은 이런 등의 증명된 사실일 경우에 유상취득을 합니다. 그럼 어차피 무상취득으로 보든 유상취득으로 보든 역시 취득세 의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취득세 자체는 유상이 더 세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증여로 보느냐 유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증여세라는 국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증여로 취득을 하면 수증자가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과세가 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 취득이 의미가 되지만 유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 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라든가 파산 선고 교환 그리고 증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거.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추종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종자가 인수한 부담할 채무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토지를 증여했는데 그럼 당연히 갑돌이가 증여자가 될 것이고 을은 수중자가 될 것이다. 수중자. 그래서 갑의 땅 증여가 당시의 가격이 5억짜리입니다. 5억짜리 땅을 증여를 하면서 을한테 증여자 그럽니다. 수중자 을아, 나 그 5억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 등에 그 땅을 잡히고 한 3억 정도 땡겼었거든. 그런데 이 5억 땅을 줄 테니까 3억 땅 수중자 을아 너 갚을 수 있니 하니까 을이 머리 굴려보죠. 5억 땅을 받아서 3억 빚 갚아도 2억이 남잖아요. 2억이 남으니까 애썰. 그래서 수중자 을이 갑의 증여자 채무액을 인수할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5억에 대해서 당연히 5억에 대해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취득이 되는데 이 5억에 대해서 유상취득과 증여 등의 무상취득 구분이 되어지는 거면서 5억을 취득을 했지만 유상취득은 채무상당분은 유상취득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 계산을 할 때 5억에 대한 취득 계산을 하는데 3억과 2억을 쪼개게 된다. 그 말.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일반 땅이라면 공공이지만 4% 세율이 되고 무상이 된다면은 3.5% 세율이 되는 겁니다. 원래 5억에 4%, 3.5가 아니라 유상에 대해서는 4%, 무상에 대해서는 3.5% 세율로서 각각 계산해서 세액을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애썰 생각하죠? 그래서 5억당 3억 빚 갚아라.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의 규정은 바로 취득세도 공부하지만 양도 소득세 규정서도 정리하거든요. 그랬을 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확인 문제 한번 잠깐 봐보세요. 확인 문제 5번. 5번은 잠깐 확인해 보면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봤죠. 유상. 첫째,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로 부동산 취득했죠. 그럼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했죠. 그럼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은 증여 무상으로 보는데 공매 방법으로 취득했죠. 유상 취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파산 선고. 파산 선고에서 직계 빚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했죠. 여기 유상 취득. 세 번째,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됐죠.
명. 자, 경우 유상 취득. 네 번째. 자, 필요한 부동산의 전소가 서로 교환했죠. 유상 취득의 의미가 되겠다. 자, 그런데 5번.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로서 채무 상당 부분이 얼마죠? 3억이죠. 3억에 대해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러면 채무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무상 취득의 의미가 되지 유상이다. 유상으로 보는 건 채무 상당 부분을 유상으로 보는 거지 채무 상담을 이외에는 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억 땅에 대해서 3억빚 갚아라고 했으니까 3억 상당은 유상, 2억 상당은 자, 증여 무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나옵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 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자, 의무가 있는데 상속 등기 후에 자, 그 재산을 다시 분할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다시 분할로 인해서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있죠. 그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감소자로부터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다 그 말에서 자, 그 재분할로 인한 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당연히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확인 한번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자, 신탁재산의 지위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신탁재산의 지위. 자, 지위를 이전할 경우에 우리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지위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시적임과 수적으로 재산의 변동의 증가 이룰 수 있지만 변동의 관계없이 일단 그 재산에 있어서 지위가 이전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자, 새로운 시작서 그럼 지위 이전에 따른 새로운 번째죠. 새로운 자, 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지위 이전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탁자가 포인트죠.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유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유탁자. 그래서 이 지금 신탁재산 지위전에 대해서도 역시 2016년도 개정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 납세 의무자 등 규정에서 2016년도 개정 내용이 좀 몇 군데 있죠? 숙지하셔야 됩니다. 첫째 보면은 신탁재산 지위전에 대해서 자,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다음에 자, 유상 취득의 의미도 증명된 사실은 구체적으로 소득 등에 대한 증명 사실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자, 개정 부분에 또 지목 변경 같은 게 있죠. 자, 그래서 자, 공간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데 준공된 토지로 정원 등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될 때에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액이 증가하기는 취득으로 본다는 거,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납세 의무자는 아마 우리 자 27회 대비 지금 하고 있죠. 대비하면서 시험적으로 아마 접근이 많이 될 겁니다. 칠판에 보셔도 알지만 내용이 거의 한판 내용이잖아요. 의무자만 가지고도 정말 내용이 적지 않거든요. 그럼 자,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 문제 한번 6번 봐보세요. 저기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옳은 거. 첫째, 취득세는 부동산, 자, 부동산에 대한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한 각종 권리적인 취득한 자다. 취득세, 자, 예, 납세 의무는 13가지 물건, 13건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취득세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자,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권도 취득세 물권이 되죠. 어권은 뭐죠? 광어회가. 광어권, 어권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효용가치는 부대의 세비를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 나왔죠? 가설한 경우에도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 되죠.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이거 옛날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난해 문제입니다. 지난해. 자, 다음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 과점에 해당이 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눈 크게 뜨고 보라고 그랬죠. 자, 회사 설립 시 과점에 해당이 된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지목을 병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죠. 자, 마지막 5번.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자, 채무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만 옳으니면 약간 말의 편을 좀 뒤집어 놨지만은요. 의무자 규정은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신경 왜 이렇게 출제도 자주 되지만 또 개정도 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시험적으로 유용성이 많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종료.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자, 수고하셨습니다.